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나 인물의 뒤를 샅샅이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사흥신소. 오늘은요, 특별 1일 소장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게 코너 이름이 흥신소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불법적일 수 있는 건데. 근데 또 하필이면 직업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뭐 1일 소장 이왕 오신 김에 네. 화끈하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화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걸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마 눈치를 다들 채셨겠죠. 오늘 조국 전 장관 혹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뭐 변호사님 예상은 하셨습니까? 뭐 영장 청구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올 것이 왔다. 그러니까 이걸로 영장 청구가 되리라고는 초기에는 네. 전혀 생각을 못했었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의 수사가 8월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중간에 지난달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그 유재수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울산에서 네네. 이제 하명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공교롭게 조국 전 장관과 연결이 네네. 되니까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한 번쯤은 이제 검찰에서는 승부수를 던지겠구나라고 네. 했고, 첫 번째가 나온 게 이제 결국 이제 유재수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영장 청구로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구속영장은 청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까지 올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알겠습니다. 혐의가 직권남용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조국 전 장관 혹은 민정수석 측은 정무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한 기관이 아니다. 상당히 좀 불만 섞인 예.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이제 증거자료 같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검찰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다만 청와대나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할 때 상당한 재량권이 있고, 네. 그 재량권 내비에서 특별한 어떤 누구를 뭐 한마디로 말해서 유재수 당시 정책국장을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그렇게, 입장 그렇죠. 예, 검찰 네. 입장은 그러는데 그럴 만한 사유도 없다. 그리고 청와대가 굉장히 강한 불만을 제기한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잘못을 다 검찰이 검증하려 든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어느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시의 선거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같은 데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가 어디 의혹이 있을 거야라고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한다라면 문제 삼을 소지가 너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불만을 가진 것 같고요. 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항상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 때마다 이제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게, 그렇죠. 네. 이게 참 권한이 있는데 네. 그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잘못된 방향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딱 법 자체가 참 모호한 거예요. 추상적이죠. 굉장히 상당히. 추상적. 네. 어떻게 해야 잘한 거 어떻게 해야 못한 거냐라는 네. 건데,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네.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직권남용으로 세 번째 만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지금 조국도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네.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딱 다른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민간인 사찰이었고, 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본인을 감찰하려 한다는 걸 알고 거꾸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네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게 남용이라는 게 비교적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한 거니까. 네. 그러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입장에서 딱 첫 번째 드는 게, 만약에 남용을 했다라면 왜? 그 부분을 아직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검찰의 그 수사 결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뭐 권한을 남용을 하던 아니면은 직무를 유기하던 할 텐데 네. 정확히 딱 떨어지는 게 없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유재수라는 사람하고 뭐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다라고도 나왔고, 또 중간에 물론 뭐 청와대 윗선 내지는 현 정권의 실세들로부터 뭐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그 선이
까지고 네. 윗선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윗선의 압력도 없고 개인적인 인연도 없었는데 남용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범죄라고 본다면 모든 범죄가 뭐 동기가 있어야 보통은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였을까? 물론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로 남용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정말로 직권남용을 했다라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 부분은 아직 숙제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드러난 바로 따지면 우병우 당시 전 민정수석과는 큰 차이라는 거죠. 네. 393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씌운 잣대라면 무조건 구속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고 백성준님 직권남용은 한마디로 자업자득, 자승자박입니다. 한마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 특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등등에 대한 직권남용 그 혐의가 사실 현 정부에게 일종의 부메랑이 됐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만 놓고 봤을 땐 그러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게 이제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문화체육계 인사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정권과 반대의 입장을 가졌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혜택을 뺏었어요. 네. 거기도 이유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줬죠. 네, 불이익을 줬지 않을까. 그리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일까?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내지는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촉발된 사람이 바로 유재수 전 부시장이고 이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예요. 네. 이것이 이 조국 전 정무수석 당시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 구속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게 구속이 됐다는 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필 또 영장 전담 판사가 동일 인물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유재수 부시장을 구속을 시키면서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했어요. 네. 그럼 검찰이 그때 당시 소명 자료로 냈던 증거들에 의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죄에 해당할 만한 비위를 저질렀던 게 좀 명백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그렇게 인사처리라는 걸 하기로 결정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추가 감찰을 하지 않고 인사처리라는 걸 결정을 했었을 때 그 조국 민정수석의 책상에 놓여있던 자료들도 그 현재 유재수 부시장을 구속시킬 때 영장 전담 판사의 책상에 놓여있던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잘 드러나 있느냐. 두 개가 비교를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사안을 봐가지고 구속을 시켰는데 왜 이 사람은 아예 인사처리반으로 끝냈지? 수사월에도 안 시켰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좀 헷갈렸겠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재량권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은 뭐 강제 수사권, 수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모든 내용을 다 지금 갖고 있겠지만 당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감찰 권한밖에 없으니까 지금처럼 명확한 증거가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조국 지금 전 장관 측이나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찰 권한이 있지만 그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할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지 더 이상 뭐 강제적으로 볼 수 있는 수사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입수한 자료만 놓고 봤었을 때도 그거 두 개를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자료만 봐도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는 자료만 봐도 지금 뭐 언론 보도에는 당시 특별감찰 반원들이 그 유재수 부시장의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걸 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자료들이 과연 올라가는데 그 자료 내에 명백한 어떻게 보면은 범죄가 의심되는 정도가 사유가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줬다라면 이거는 정부적 책임이 아니라 정말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좀 긴가민가한데라가 되면 이거는 영장 발부 사유까지 되게 어려울 거죠. 그 초반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결국은 표창장 위조 의혹, 뭐 사모펀드, 뭐 인턴 허위 발급 등등 여러 가지 혐의 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어찌됐든 구속이 돼 있는 건데 관련해서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을 구속시키기 위해 했던 그 어떤 수사의 결과물이 유재수 전 부시장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가지고 또 공방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운 아마 뉴스로 다루셨을 것 같은데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도의 전격적인 수사, 뭐 수사 인력이라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죠.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드러난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가족의 개인 비리로 그쳐버리면 그런 큰 수사의 명분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어떻게 드러난 부분, 새롭게 드러났다기보다는 이미 지난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파헤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거고 일각에서는 네. 그게 의혹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었는지의 첫 번째 가늠자가 이제 영장의 발부 이유가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법원으로 가야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오신 김에 이걸 같이 물어보죠.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대법원에서 기소 이후에 검찰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쓰지 못한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요. 사실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계속 수사가 있었고 압수수색도 등등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원래 이제 이미 확립되어 있는 판례였는데 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그게 기소 후에 어떤 내용이냐 사건 내용을 조금만 이 부분만 중요한 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소 후에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수사를 해서 진술 조서를 내놨는데 그 진술 조서만 내놓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와서 법원에서 증인으로서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본 겁니다. 아예 기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처음부터 법원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재판에 넘긴 다음에는 검찰이 설령 그 수사한 내용을 법원에 가져와서 확인을 받았더라도 그것도 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표창장 9월 6일 날 기소를 한 이후에 또 추가 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그 중간에 끼었던 것들은 최소한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에서도 주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흥신소 1일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였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